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interview. I'm your host, Susan Lee McDonald. Advertisements can be seen on a daily basis wherever you go, whether it's in a public space, magazines, newspapers, even on television. I'm here today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here in Gwacheon, Korea. And here, this is where we are going to meet our guest of today, Lee Jae-seok. He is an award-winning advertising artist whose art and design are featured here in this museum because he's done some incredible things with regard to advertising. I'm sure you're going to get a kick out of meeting him today. He's a great person and a more amazing artist. So let's meet Lee Jae-seok. Catching people's attention for his creative ideas displayed on the streets of New York. Lee Jae-seok is an advertising designer who won 29 medals at prestigious international advertising awards and festivals. As an art director at the world's top advertising agency, he was the mastermind behind countless advertisements that caused a sensation. He's known for the public advertisement, which was honored with the top prize at the One Show Festival and became a hot issue online. Back in Korea, he grabbed everyone's attention with an advertisement using a flying police car to demonstrate policemen's hard work. Lee Jae-seok says he had overcome countless ordeals and challenges to get to where he is today. Stay tuned to see his story unfold.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여기 오늘 그 디자인 전시실에 왔는데요. 네. 광고가 디자인 전시실에 있다라는 게 참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어떻게 네. 광고가 여기 와 있을까요? 그러게 특이하네요. 한번 보시지 뭐. 네, 한번 보러 들어갈까요? 네. 대표님의 작업들이 네. 이 미술관에 있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어떠세요? 광고라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원래. 예, 그래서 예. 일회용으로 이렇게 막 쓰고 그냥 버리고 이런 것보다는 좀 네. 이렇게 두고두고 소장하고 보았으면 싶은 게 창작자 욕심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광고들은 우리가 뭐 TV, 네. 어떤 잡지 여러 군데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참 이런 미술관에서 이렇게 띄워준 것은 어떻게 참 디자인으로 인정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예, 뭐 그렇게 좋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예, 제가 좀 별나서 그런 거고요. 이게 원래는 사실 광고라는 게 이런 데 이렇게 전시되고 그런 게 조금 뭐 의외적인 일이거든요. 이제 대표님 작업들이 이제 여기 전시가 되어 있는데 네. 참 재밌고 참 네. 독특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총인 것 같은데 이것에 네.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 이제 총이 원래는 이제 그 굴뚝 밑에 이게 크게 배너로 붙어 있었던 아하. 작업인데요. 예. 이렇게 총만 떼서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원래는 이 총 그 끝에서 그 굴뚝이 이어져서 연기가 나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 네. 굴뚝 연기 때문에 한 해 대기 오염 때문에 6만 명이 죽는다는 통계를 밑에 이렇게 써는 환경 대기 오염 광고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3D 안경이 보이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주 큰 빌딩에 그게 둘러싼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저 빨강 파랑 있는 데가 원래 창문 부분인데 아하, 저희가 네. 이제 건물을 저희가 저 큰 저기 그 스티커로 싸서 3D 안경 이렇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예. 재밌네요. 네. 근데 이 여러 가지의 그 작품들을 보면서 네. 참 그 광고는 아트다. 예. 또 아트는 광고로도 쓰여질 수 있다라는 어떤 새로운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사실 그 광고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나중 후대에 기록될 때는 이게 사실은 현대 미술로 이렇게 다 아마 저기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좀 저만의 독자적인 또 예. 색깔이나 그런 장르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 이제 인터뷰하기 예. 전에 네. 저희 그 카메라 스태프분들하고 여러분들이 그 세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세팅을 하는 와중에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세팅한 다음에 저희 와서 인터뷰를
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예. 네, 대표님 정말 잘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예. 물론 이 사이즈는 좀 다르지만 네. 이 처음에 이 작품들이 그 제 자리에 있었을 때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 봤을 것 같아요. 네. 그 반응들을 아직도 생각이 나시나요? 이제 길에서 직접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이게 붙어있던 걸 떼가지고 붙여놓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이게 붙어있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이게 뭐냐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예, 길에서 크게 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은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그 간판쟁이 한 지 딱 뭐 한 10년째 정도 되는데 이제 주로 제 작업했는 것 중에서도 백켓에서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제일 좀 대중들한테 친숙하고 쉬운 것만 좀 추려가지고 출력을 사용됐던 이미지에다 출력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 예. 여기서 이제 뭐 조그만하지만은 과거 좀 회상을 하면서 참 힘들고 고난의 시절들을 이제 작은 책으로 좀 묶어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사실 좀 드문 케이스이긴 하죠. 예. 근데 그만큼 그 사회에 영향이 이렇게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사회적인 영향 네. 또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림적으로도 좀 이야기거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네. 좀 한 수십 년 뒤에 봐도 좀 질리거나 촌스럽다는 표현가 안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진짜 그럴 것 예. 같아요. 예. 그 대표님께서도 좀 어떤 그 독특한 어떤 습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이제 메모지를 항상 예, 가지고 예. 다닌다고 들었는데 예. 이제 그 메모지를 뭐 지갑에 가지고 네. 다니면서 뭐 아이디어가 네. 있을 때마다 뭐 적는다고 들었는데 그게 네. 정말 사실인가요? 온몸이 사실 저는 메모지입니다. 온몸이요? 네, 몸을 이제 그 메모지를 쓰고 있는데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 여기인데 오늘은 이제 방송한다고 제가 씻고 나왔습니다. 여기 많이 씻고. 안 씻어도 괜찮았을 텐데. 예, 지금 희망이 남아 있어요. 네. 예, 조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예. 여기를 제일 많이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펜 같은 거 이제 들고 다니면서 네. 이제 이게 이런 게 잘 써지거든요. 예. 이게 이렇게 얇은 거 잘 안 써져요. 굵은 게 잘 써지거든. 그런 것까지도 예, 아주. 예. 그리고 뭐 이런 거 수첩 제가 가지고 다니는 거, 이거를 제가 이제 제 수첩인데요. 네. 제가 지금까지 수첩을 사본 적이 없어요. 이건 그냥 그 A4 용지를 그냥 잘라서 쓰시는 것 같아요. 접어서 접으면 수첩이 되거든요. 예, 접어서 이제 펜 꽂아 다니고. 알뜰하시기까지. 알뜰한 것도 있는데 네. 수첩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정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피면은 이게 크니까 네. 파일에다 다 넣기 되게 네. 좋아요. 작은 게 예. 아니군요. 주저앉아 이게 다 낱장입니다. 예. 예, 이면지를 주로 쓰고 있고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커버가 없어요. 누드 수첩. 예. 누구죠? 어떤 또 새로운 유행이 이제 생길 수도 그러려고 있겠네요. 생각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이거는 요즘은 없구나. 요즘은 내가 저기 두꺼워가지고 지갑에 이제 보통 메모지를 넣어 다니는데 네.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 보통 어떤 거를 그 메모를 하세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기억할 거, 그거 하나가 있고 뭐 세탁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그런 있는데 거? 그보다는 주로 작업할 소스나 모티브는 꼭 메모를 합니다. 그럼 그걸 다 어떻게 그냥 집에 그냥 가지고 계시나요? 책장이 큰 게 있는데요. 예. 그 카테고리별로 다 이렇게 황봉투에 넣어가지고 누런 봉투에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이렇게. 그러면 뭐 이제 시간이 나실 때는 예. 이제 옛날에 내가 뭐를 썼는지 예. 보기 위해서 그걸 이제 예, 그럼. 꺼내서 보시기도 하고. 그렇죠. 어허, 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경찰이랑 일한 지가 한 3, 4년 됐는데 네. 초창기에 고민했던 거를 지금 많이 까먹고 있는 게 있는데 그때 옛날 그 고민했던 리마인드도 하고 예. 또 지금 막힐 때 옛날에 어떻게 풀었나 이런 것도 보고 하면 쭉 그게 연결이 되는 아하. 거죠. 그러니까 수년 동안 고민이 되죠.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없지만 24시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계속. 항상 생각을 하셔야 예, 됩니다. 예. 네. 365일 뭐 저기지만 365일 무휴.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자다가도 일을 해야 되고.
뭐 화장실에서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지 바쁘진 않아요. 그게 바쁘다고 하면 바쁠 수도 있는데 보통의 일상적인 그런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급한 일 있으면 빨리 가야 되고 항상 운동하시는 거 있고 차 타고 오토바이도 있어요. 빨리 가고 그래서 빨리 가야 되고 뭐 촬영을 하다가 잘못됐다, 공사를 하다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뭐 내가 세미나나 이런 특강이나 인터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빨리 뛰어가야 돼.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시간 그런 게 조금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술 하시는 분들은 그 네.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광고도. 일종의 뭐 창작이니까. 그렇죠. 아우라는 없지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떤 그 감정이나 뭐 아주 좋을 때도 있지만 슬럼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힘들어. 예, 그렇죠? 힘들어요. 이제 그럴 때 억지로 이렇게 네. 나갔다가 다쳐. 정말 힘들잖아요. 예, 예. 그리고 에너지 보충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글쎄 어떤 제 안에 이 컨트롤하기 힘든 어떤 그 어떤 그게 있어요. 파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한번 출렁이면은 그게 나는 작은 돛담배처럼 그냥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그 남들은 뭐 번쩍번쩍하면서 어떤 탤런트를 꺼내놓을 때 막 박수치고 좋아하지만 그게 또 막 역풍으로 돌고 막 헤엄쳐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다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작업이 안 되거나 또 막 격정적이거나 막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 뭔가 있어요. 이게 꿈틀거림, 막 용솟음 치는 게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슬럼프를 잘 못 겪으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네. 굉장히 힘든 작업. 네. 예. 근데 대표님께서는 네. 그래도 슬럼프를 잘 이겨내시고 예. 그리고 오늘 방송에도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도 나와주시고 홀가분하게 왔어요. 오늘 기분 좋게 왔어요. 감사합니다. 맑게 왔어요. 맑게 준비돼 있어. 저는. 아주 예. 중심 잡혀서 오신 것 예. 같아요. 지금은 뭐 다 예. 이제 가라앉고. 파도는 지금 아주 예. 완전히 가라앉은 듯한 그런 느낌. 일적으로는 예. 네. 또 개인사적으로 좀 있지만 아직 예, 아직 좀. 살다 보면은 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데서도 좀 아이디어 창조가 좀 나오지가 않나요? 맞아요. 그쵸? 그런 예. 것들에서 좀 영감을 많이 얻죠. 그렇죠. 예. 예. 그 광고를 만드실 때 네. 정말 이렇게 네. 많은 그 생각들과 예. 피땀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지금까지 물론 노하우도 스킬도 많으시지만 네. 그런 아이디어 창조해내기 위해서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광고는요 다른 장르의 창작이나 예술에 비해서 가장 구분되는 게 압축의 예술입니다. 이걸 때려가지고 바위를 깎아가지고 바늘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내가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지 그게 아니거든.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3초, 15초 안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화살을 딱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압축이라는 게 나는 광고에 가장 매료됐던 부분이고 전 아직도 막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한국의 그런 뭐 당신이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저는 그런 막 주절주절 막 비싼 공중파 방송에 보따리 갖다 돈 주면서 그런 거 싫어하고 전율이 쫙 도는 거 있어. 그런 걸 좋아. 그런 걸. 그걸 딱 볼 때 그 희열이 잘 만들었다. 그 점 한 점으로 딱 빡 찍어내는 거. 그거는 아주 긴 시간과 작업 시간과 고민과 어떤 방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아무튼 제일 최고의 저는 메시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얘기가 전달되는 것들이나 얘기를 덜 하고 많이 전달되는 것들. 대표님께서 정말 지금까지 수많은 작품들을 네. 만드셨는데 네. 이런 질문도 아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물어볼 수 없는 게 그 지금까지 한 작품들 중에서 가장 애정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가장 어떤 애정이 걸까요? 가는 작품이요. 그게 뭘까? 글쎄 뭐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사식이 있습니까? 다 배 아파서 이제 났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고생하고 고생하고 났을 때 더 막 이렇게 고생해서 나은 게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고생해서 만들고 고생 끝에 이제 좀 리액션이 좋았던 것들. 예를 들어서요? 그 학생 때 되게 배고파서 막 힘들게 했다가 라면 먹다가 스테이크 썰게 된 작업이 이제 저기 굴뚝에서 총이 발사되는 네. 그게 조금 아직 좀 기억에 많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전 광고도 이제 뭐 에피소드 굉장히 많아요. 뭐 그것 때문에 막 그
되게 논란의 중심에도 예. 섰었고 예. 또 뭐 제작자가 누구냐 해서 뭐 네가 만들었네 내가 만들었네 뭐 그거 가지고 소유권 다툼도 많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그 풀인 대로 걷는다 네. 그걸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정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그 총을 어떤 기둥에 이렇게 말려서 네. 그 총 쏘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맞는 것처럼 그게 예.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그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것도 사실은 좀 사회 비판이랄까요? 그러니까 제가 검문을 많이 다니니까 테러 기간 동안에 이제 있으면서 좀 불쾌했던 경험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좀 뭐 이민자로, 그러니까 저기 외국인으로서 사는 어떤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결국에는 뭐 폭력이라는 게 뭐 때린 사람은 원래 발 뻗고 못 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민감하게까지 공항에서 내가 다 검색을 당하고 내 백팩 다 열어서 보고 이런 게 좀 왜 그럴까? 뭐 니들이 떳떳하면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약간 그런 생각이 사실 좀 깃들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 폭력이라는 게 또 다른 폭력을 낳는 거지 폭력이 폭력을 멈추게 하는 솔루션이 될 수가 없다. 네. 그거를 문득 생각이 들면서 그 이미지하고 매칭이 이제 돼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제 그 광고가 사실 수많은 상을 얻게 됐는데 예, 예. 그 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뿌듯한 느낌이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궁금해요. 상이라는 게 사실은 그때 당시 굉장히 제가 뭐 좀 제 재능을 좀 검증받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상이 굉장히 많이 지금은 뭐 출품 안 하고 있지만 출품했었는데 그때 당시 제 생각은 저희가 예산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네. 그 수상이나 이런 매스컴에 소개가 됨으로 해서 그게 더 세계로 퍼져나가길 원해서 각종 공모전이나 콘테스트나 아카이브에 이렇게 제출했던 것 같아요. 예. 이건 공짜 광고니까 많이 봐라. 왜냐하면 동네 전봇대 감고 말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때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도 애착이 가는 작품이고 최근에 했던 것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거는 이제 최근에 했던 경찰차가 예. 총알처럼 확 뚫고 가다가 이제 경찰이 총알같이 달려가겠습니다. 그 작업을. 제가 경찰하고 인연을 맺고 일을 한 지는 제가 뭐 홍보 자문위원 해서 이렇게 사외에서 이렇게 뭐 인연을 맺은 지가 꽤 몇 년 돼요. 그래서 초창기에 뭐 보셨던 뭐 강남 경찰서에 이제 창문에 불이 들어오면 부엉이 눈이 켜진다든지 예. 뭐 술집 경찰서는 술집이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밤에 죽복 문제를 한다든지 뭐 그런 작업들 많이 했었습니다 원래. 했었다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부산 경찰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해보자 또 뭘 일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경찰 광고를 제가 쭉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막 너무 대놓고 광고를 하는 건 또 시민들 정서에 좀 싫어합니다. 뭐 혈세를 가지고 저러냐. 그래서 광고로 풀지 않고 저희는 좀 시설물로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게 이제 낡은 그 남부 경찰서라고 있습니다. 낡은 그 건물이 거의 뭐 흉가같이 그냥 안 쓰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광고판을 만들자 했더니 면적이 꽤 커요. 이게 건물 전체를 다 쓸 수 이게 원래 그 창문을 이렇게 막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도 막 다 빛이 안 들어온다 해서 반대가 심해서 그렇게 못 합니다만 안 쓰는 건물이니까 저희가 한 500제곱미터입니다. 이게 꽤 커요. 예. 거기다가 이제 광고판을 만들고 그 경찰차가 확 뚫고 지나가서 이제 총알같이 지나가는 거라고 밑에 신고하면은 총알같이 가겠다 해서 좀 시민들한테 이제 경찰이 늘 가까이 있고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 좀 그런 좀 그 안정감을 주려고 만든 작업입니다. 네. 예. 부산 시민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찰차 진짜 실제 경찰차가 박혀 있고 천장에 그러니까 빵 박혀 있고 막 간판이 50m 짜여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네. 그만큼 지금까지 반응이 좋았던 광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정말 예. 그 랜드마크가 되는 이제 셈이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막노동자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어요. 제가 네. 제가 현장에 지금까지는 뭐 마이크 들고 뭐 저기 뭐 확성기 들고 저기 있는 거 저기 그렇게 했는데 네. 그 작업은 제가 직접 크레인 타고 용접 찢고 뭐 컴프레셔 칠하고. 근데 왜 그렇게 하시게 됐어요? 하고 싶으셨어요, 이렇게? 네, 그냥.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누굴 통해서 시켜서 일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감독이랍시고 감독석에 앉아가지고 그늘에서 편하게 앉아가지고 막 야 그러고 막 이러고 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제가 진짜
이렇게 땀 흘리고 막 흙먼지 뒤집으시고 해보니까 네. 작업 보람감이 100배입니다, 이게. 예. Lee Jae-suk began working with the National Police Agency after creating a public advertisement in March 2012 to put an end to school violence. He has been receiving an explosive response from the public and the media with several advertisements he created for the Busan Metropolitan Police Agency. 길이 조절을 져서 할 거니까 얘는 매듭 부분에 실리콘 칠해가지고 매듭이 안 풀리거든요. He knows how to grab people's attention no matter where he goes. He says he has poured his heart and soul into this public advertisement project, which makes him cherish it all the more. 참여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리 목적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참여를 해야지 좀 퀄리티가 아무래도 그냥 일반 시공하는 분들보다는 우리가 하는 시공은 예술 시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반은 예술이고 반은 시공이기 때문에 이게 힘쓰는 분도 필요하지만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큰 작업들은 시공사에서 다 끝내놨기 때문에 작은 지금 액세서리 작업만 하러 왔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에 있는 그 전문 아티스트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The ad was almost complete. They just needed to add the finishing touches for the installation artwork that was finally taking shape as intended. A thick yellow rubber band has been placed between the massive slingshot that's 4 meters in height and the window frame on the building to show the Busan Police's determination to safeguard civilians through its speedy dispatch system. But this isn't the end of it. Lee Jae-suk is planning to surprise subway users using an advertisement with a unique concept. What could it be? 손을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의자는 너무 높은가? 네,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자세 안 날 겁니다. 그러면 공구통이 앉지. 아, 예. 우리 저런 거다가. As soon as the discussion was over, the advertising genius began to work his magic. What is he working on exactly? It appears to be a doll that is reminiscent of a superhero. He decided to make life-size figures of the friendly superhero classics such as Spider-Man and Superman that people find familiar and approachable. To ensure that these life-size superhero figures were realistic in appearance, he reproduced the human form by making the mold and cast with the help of actual police officers. This is an installation artwork that was created to show the people that there is no need for superheroes because the police are doing their job right. Once again, Lee Jae-suk has caught everyone's attention with his brilliance in advertising. 이렇게 빛을 못 본 그 네. 작품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내놓으시지 않은 작품들이 네.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작품들인지 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뭐 홈페이지 가면은 거의 상당수 작품들이 이제 이재석 광고연구소 쳐서 이제 홈페이지 가시면은 TV에서 본 게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국내에 들어와서 제가 거의 대한민국의 NGO 단체들이나 예. 국가기관 뭐 특히 NGO들은 저하고 일을 안 해본 데가 없을 만큼 뭐 기아 문제, 장애인 문제, 뭐 환경. 헌혈 뭐 다 했는데 작업을 대중들이 모르는 사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안에 숨어서 굉장히 작업을 많이 했는데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이제 그걸 바깥의 세상에 꺼내놓지 못할 때. 그러니까 재능 기부로 어찌어찌 제작은 해드릴 수 있지만 광고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매체비지 않습니까? 예. 매체비라는 게 이 광고를 실어 나를 그 신문이나 TV에다 줘야 되는 돈이 그 요만큼 쓴데도 뭐 몇천만 원 비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광고를 많이 대중한테 못 보여준 게 좀 아쉽다. 그래서 어느 게 좀 특별히 아쉽나 할 거 없이 공익 광고들 예.
뭐 이런 또 전시를 통해서 또 소개도 하기도 하지만 네. 공익 광고들은 사업 광고주들은 뭐 돈이 많으니까 막 틀어요. 많이 틀고 하는데 공익 광고들을 좀 나중에 방송사로부터 좀 지면이나 이런 걸 좀 많이 기부를 받아서 네. 많이 보여주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이나 이런 자리에 가면 꼭 저 얘기보다도 좀 작업이 많이 화면에 보여지길 바란다. 네. 네. 대표님께서는 뭐 상업 광고도 많이 하시지만 네. 그 적극적으로 그 공익 광고를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은 이유는 없어요, 사실. 네. 뭐 사람이 뭐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게 굳이 뭐 이유를 찾자면 일단 뭐 제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이 처음 이 공익 광고를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계기요? 예. 아니면 처음 프로젝트. 두 가지 계기가 있겠네. 이렇게 발을 디딘 거에 대한 계기와 계속 가야겠다는 계기가 있는데 디디게 된 계기는 제가 대학교 때 뭐 그냥 광고 수업 때 좀 이렇게 좀 만들어 보니까 아무래도 공익 광고 쪽으로 자급도 잘 나왔어요. 공교롭게 뭐 상 타고 이런 것도 보면 대부분 공익 광고고 예. 히트작들도 70% 이상이 다 공익 광고인데 공익 광고 좀 그때 되게 끌렸던 게 뭐냐면은 재미와 감동이 다 있는 것들. 예, 그러니까 공익 광고는 보면 재미와 감동. 예. 사 광고는 재미는 있을 수 있는데 감동을 주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공익 광고는 또 저는 또 재밌게 만들려고 되게 많이 노력합니다. 대표님이 또 정말 예. 자비로 그 독도 게릴라 캠페인을 예전에 하셨죠. 학생 때 네. 그랬었죠. 정말 그 그림만 봤어도 정말 네.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안 볼 수가 없는 네.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은데 네. 어떤 마음으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평판을 받았는지. 그때는 뭐 거의 뭐 제가 하는 작업이나 이런 게 세상에 안 알려졌을 때니까 뭐 누구한테 도움 요청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뭐 판때기 몇 개 잘라가지고 학교 프린트 싸게 해가지고 제가 만들었어요. 몇 명 애들 모아가지고 근데 같이 도와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도 그때 그렇게 만들었던 게 이제 좀 재능 기부 프로젝트 뭐 프로보노 뭐 이런 거에 거의 시초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프로젝트를 하셨을 때 정말 그 뭐 메디슨 스퀘어 가든 앞에서도 하셨고 네. 정말 그 뉴욕 그 중심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사실 독도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했을 것 같아요. 독도라는 걸 얘기를 안 그쵸? 했죠. 예, 얘기를 안 하고 그때 뭐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지금은 조금 뭐 너무 과격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독도 문제는 제가 항상 일본하고 한국 간의 갈등이 아니라 그냥 일본의 좀 제국주의적인 정신이 아직도 주위 섬나라들하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독도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 스탑 아일랜드 시프트인가 그래서 네, 섬도 독질 그만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대만하고 뭐 러시아하고 중국 다 예. 영토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일본의 영토 분쟁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였지 뭐 독도 지금도 한국하고 독도 문제를 얘기할 때 한국하고 일본 간의 문제가 아니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좀 청산하고 가야 될 과거사들이 있고 예. 그 얘기를 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외에도 정말 예. 독특한 그 프로젝트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예. 예를 들어서 뭐 환경에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환경 이제 그 환경 광고도 제가 뭐 북극곰을 등장시키거나 뭐 펭귄이 죽어간다 이런 광고는 제가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네. 결국에는 환경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로 많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도 이제 이렇게 메시지 계속 듣다 보면은 세뇌가 그러니까 귀에 딱지가 않게 되면 이게 안 듣게 되거든요. 공부해라 하면 그때 공부하기 싫은 것처럼.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딱 그 기후 변화 그 회의 그때 UN COP 그 회의장에서의 안건만을 포커스로 맞춰서 좀 강대국들이 좀 더 나서서 오염을 많이 한 분들이 좀 많이 치워라. 네가 싼 똥 네가 치워라. 이런 메시지를 좀 회의에 딱 포커스를 맞춰서 만든 게 그겁니다. 네 코끼똥을 참새 어떻게 치우냐. 그 얘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정말 코끼리 똥이었나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소똥인데요. 그 코끼리 똥은 그 작업은 도저히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그때는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혼자 일을 할 때라 가지고 연구소 차리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혼자 이제 똥을 계속 찾아가지고요. 네. 세계 각지의 똥들을 다 구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좀 크고 이제 좀 잘 이렇게 말리어서 이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된 거를 제가 네. 골랐는데요. 굉장히 그거는- 메스꺼웠어요. 작업하면서 그냥 똥을 골라야 되니까 뭐 예쁜 모델들이야 고르는 게 즐겁지. 예. 이게 뭐 그래서 누가 예쁘나 했는데 똥을 이제 어떤 게 잘 썼냐 이게 보면 똥도 보면 진짜 더러운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예, 그 중에서도 좀 괜찮은 똥으로 저희가 좀 셀렉을 해가지고 뭐 국외뿐만이 아니라 네. 그 국내에서도 정말 네. 많은 이렇게 기억에 남을 프로젝트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예. 그 표창장이라는 작업을 예.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거는 뭐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제가 얘기하는 거에 굉장히 좀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격을 나누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나가다 나보고 뭐 공부하면 저렇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네. 이 어떤 급 같은 걸로 이렇게 사람들 나누고 뭐 저 사람 좀 다르니까 배척시켜 뭐 이 사람 직업적으로 배척시켜 지역적으로 배척시켜 뭐 배척을 하니까 사실 이 제가 여기 일을 해보니까 정말 반짝반짝한 그 여의도 등지에 있는 그 예쁜 고급 빌딩들이 정말 투박한 그 장갑에서 빚어지는 거거든요. 까지고 피나는 그 손에서 빚어지는. 어떻게 그 사람들 부정을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상을 줘야 된다. 해서 정말 순수한 의도로 제가 트로피를 그 막노동자들을 이용해서 트로피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좀 정치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몰라도 그 주최 측으로 한테다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저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좀 비난도 많이 받았었어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느냐. 뭐 내지는 그런.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보수를 했을 때 대표님께서 정말 그 특별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을 좀 포장을 해야 할지. 네. 근데 그 탈의실로 네. 그걸 만드셨는데 네. 뭐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이디어가 기발하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우리의 그 장군님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네. 많이 좀 비판을 또 받으셨죠. 네. 근데 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됐고 어떻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일단 의뢰를 받기를 예. 일단 뭐 동상이 없어지니까 그 자리에 공사 가림막이 들어온다. 그래서 공사 가림막을 좀 예쁘게 디자인해달라 이 의뢰를 좀 받았어요. 예. 공사 가림막이라는 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고 또 굉장히 도시에서 좀 삭막한 이미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장소가 굉장히 권위적인 장소고 또 그 상 자체가 굉장히 권위적인 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발상적으로 나는 굉장히 오히려 가볍고 재밌게 가야 된다. 저 동네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맨날 거기서 데모하고 막 싸우고 뭐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막 해서 거기 너무 저기 그 딱딱하고 이게 그러니까 좀 재밌게 풀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고 지금 시대가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대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막 엄청 밀어붙였어요, 저도. 사력을 다해서. 되긴 되더라고. 네. 네. 굉장히 뿌듯한 작업입니다. 근데. 네. 네. 한 10년, 20년은 나는 좀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10년, 그렇죠. 20년을 저는 좀 디자인적으로 광고적인 그런 것, 시민 예술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저는 진보시켰다. 예. 스스로 굉장히 칭찬하는 작업입니다. 그 작업. 욕도 많이 먹습니다. 뭐 그 관점의 차이지 뭐 욕하라 그러지 뭐 다 끝난 일인데. 예. 근데 이재석 감독님은 예. 이재석 대표님은 예. 정말 어떤 광고를 만들어도 정말 사람들의 어떤 인식도 바꾸게 되고 예. 또 그 사람들의 기억에 정말 오랫동안 남아 있는 네. 그런 특별한 그 예술을 이렇게 세계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왜냐하면 말로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 몸으로 좀 실천을 해서 좀 보여주자 이런 시도인데 시간과 에너지가 이게 걸리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 그 하려면은 이제 좀 제가 응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 제가 힘든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예. 다들 참 제가 가는 길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거나 참 어린 놈이 철이 없어서 세상을 넌 잘 모른다. 그런 푸념만 제가 듣다 보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 꿋꿋하게 서 있는 거는 또 대중들이 광고주가 아닌 대중들이 그런 박수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항상 광고주는 2등, 대중들이 1등이거든요. 근데 광고주들은 그 말을 인정을 할 수 없어요. 네가 내 말 안 듣고 어떻게 광고를 만들겠니? 라고 하는데 저는 끝까지 제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1등이 광고주가 아니라 1등이 무조건 대중들이어야 된다. 대표님 이제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게요. 어린 시절이 정말 궁금한데요. 어렸을 때부터 아직도 광고를 어려요, 저는. 예? 아직도 어려워. 네, 아주 어렸을 때. 아니, 깐난뱅이 때요? 네. 그때 정말 아주 어렸을 때는 네. 내가 나이 들어서 정말 광고를 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나요? 어릴 때 꿈이 좀 몇 싶었어요? 번씩 바뀌었어요. 제가 수의사를 해볼까, 동물을 좋아해서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었고, 미술 선생을 해볼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었고, 미술 선생님을 하려다가 대학교 때 접었죠. 좀 교생을 나갔다가 뭐 별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그 고등학교 다녔을 때 그 선생님이 예. 정말 좀 뛰어난 소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뭔가의 어떤 이렇게 그 사람- 자신감을 좀 주신 그 사람 관점에서는 소질이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 근데 나는 그 사람 말보다는 애들의 관점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애들이 네 만화 재밌다. 그 메시지나 스토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네. 제가 좀 확신을 가진 거지. 네. 그때도 뭐 제가 잘 그린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만화를 그리셨어요? 주로 뭐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있을 수 있는 학교 드라마, 그 뭐 어떤 그 청소년기의 그런 사춘기 때는 알 수 있는 친구들 간의 그런 뭐 배신과 질투와 야망 예, 뭐 예. 이런 것들, 그런 뭐 애정, 예. 로맨스부터 해서 뭐 스릴러 이 장르를 이렇게 하면서 학교 비판적인 내용 하면서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질풍노도의 감정들을 제가 어떤 배설해주는 네. 그런 하면서 굉장히 인기 있게 저희 작업들을 인기가 많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학교 다녔을 학교 고등학교 때는 뭐 친구들 좋아했습니다. 때. 네. 그렇죠. 네, 재밌고 잘 네. 놀고 네. 그때도 잘 놀았거든요. 잘 놀고 또 뭐 이제 뭐 표현들도 잘 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셔서 이제 대구 출신이시죠? 예. 대구 근처에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고 근데 거기서 환경이 근데 굉장히 그런 걸 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어른들이 되게 저거 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뭐 주위의 친척들이나 뭐 주위 환경에서는 다 예술하면 밥 빌어 처먹는다. 때려쳐라. 누구 등골 빼물라 그러냐. 이런 식의 비관 속에서도 뭐 저는 꿋꿋이 굴하지 않고 등골 빼 먹을 수도 있고 뭐 다시 돌려줄 수도 있는 거, 많이 벌어서 갚을 수도 있는 거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굴하지 않고 쭉 이제 갈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가 내 인생을 책임질 건 아니거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돈 꿔다가 이제 유학할 때도 당당했어요. 돈 좀 빌려달라. 그 주위 있는 사람들 돈 다 꿔가지고 집에 있는 거 처분도 많이 하고요. 하면서도 뭐 잘 될 거란 확신 예.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예. 유학을 가게 된 것도 예. 여기 이제 첫 직장에서 예. 이렇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뭐 그런 거는 딱히 뭐 첫 직장을 뭐 구하지는 못했어요 여기서 한국에서는 직장을 못 구하고. 간판사에서 일을 하셨다는 거. 간판사가 아니고 제 개인 자영업자였어요. 제가 이때부터 이제 제가 그냥 간판을 그냥 프리랜서로 예. 했었거든요. 네, 예. 한국에서 간판 일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어떤 뭐 네. 스킬이고 또 뭐 일이 네. 좋지만 네. 그래도 더 큰 꿈을 꾸신 것 같아요. 정말 미국에 가가지고 네. 유학을 해서 뭔가 네. 좀 새로운 걸 배우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가시게 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어떤 사실은 생각으로 제가 가시게 된 뭐 제가 생각하는 그 업에 대한 인식하고 또 사람들이 생각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현업에서 조금 괄세를 좀 당하고 예. 내가 좀 이 바닥에서 나를 따라올 자 없는 1인자가 되고 싶다. 그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분야의 장르를 내가 독자적으로 개척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나서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이 현존하는 인류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막 찾았어요.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니까 뭐 유럽 뭐 다 찾아보니까 뉴욕에 좀 이렇게 그래도 뭐 잘도 하면서 가르칠 의사도 있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오래 준비는 안 했습니다. 제가 그 좀 충동적으로 좀 가고 싶다. 갑자기 가야 될 것만 같다. 네. 그런 뭔가 사인을 딱 받아서 가게 급하게 준비해서 급하게 가게 됐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럼 그때 미국에 가셨을 때 예. 거의 아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한국에서는 영어를 좀 준비를 했던 게 뭐 선생님 나오는 프로그램도 많이 봤고요. 또 그 환경이 좋지가 않아서 주로 제가 대학 같은 데 몰래 숨어 들어가지고 자료실에 있는 걸 많이 훔쳐 듣고 그랬었어요. 남의 네. 학생증 같은 거 들고 들어가가지고 몰래 그런 수업도 많이 들었었어요. 네. 영어 회화 수업. 예. 근데도 잘 안 들리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고. 그럼 그 어려운 공부를 이렇게 영어 공부도 이렇게 예. 잘하게 됐고 예. 또 SBA에서 정말 졸업도 하게 됐고 예. 그 사실 미국에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그 BBDO 예. 광고 회사에 이렇게 인턴으로 들어가셨다고 예. 들었는데 예. 사실 아무나 그런 회사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거는 이제 누구나 제가 알고 첫 있는데. 인턴을 했던 데가 이제 JWT라고 뉴욕이라고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뭐 삼성 제일기획 정도 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JWT에 이런 저같이 어눌한 유학생이 들어가는 건 굉장히 바늘구멍보다 더 힘든 거였는데 규모는 뭐 아시다시피 거기가 뭐 미국에서 제일 거의 큰 회사 중에 예, 하나였던데 그냥 좀 이렇게 그때 당시에도 제가 PT 프레젠테이션 이런 게 능숙하지가 못해서 말을 별로 안 했어요, 사실은. 예, 말을 별로 하지 않고. 근데 희한하게 또 말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 또 그게 어필이 되더라고. 또. 좀 미스테리어스하게 모르겠어요. 해서 그런 그러니까 아닌가요? 오히려 듣는 사람들한테 다 설명하는 것보다는 예. 몇 가지 단서만 주고 전략이 뭐였다, 뭐 타겟이 누구였다. 그 정도면은 자기들 알아서 끼워 맞춰서 다 알아 먹더라고. 센스가 있어, 광고회사 있는 사람들. 예. 그럼 거기서도 계속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네. 오퍼가 들어왔는데 예. 어떻게 한국에 다시 들어올 생각을 하셨어요? 몇 쉬운 가지 결정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계기가 있는데요. 한국에 들어오는 그 타이밍에도 제가 되게 가고 싶어했던 회사에서 오퍼가 왔었어요. 거기 YNR이라고 거기서도 이제 되게 큰 회사인데 그 제가 좋아하는 멘토들도 많이 있었고 브라질. 그 전에 이미 좀 결심을 하고 난 한국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나는 좀 마음을 굳힌 뒤에 또 오퍼가 들어오니까 다 귀찮더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들어올 때는 좀 뭐랄까요, 그 세상에 없는 그런 좀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회사나 조직을 만들겠다 라는 좀 확신이 섰기 때문에 들어오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회사를 차리게 되면서 예. 사실 많은 인원들을 고용할 수도 있는데 예. 작은 회사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제 고집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자의반 타입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예. 근데 제가 사업장 한 4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회사를 해보니까 선택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정체성이 그 기로에 섰던 적이 있어요. 한 3년째 때 기로에 딱 섰더라고. 이제 이렇게 막 띄워줘서 막 와 광고 천재다 이러면서 막 예. 대표님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늘 높이 날 때가 있었죠. 네. 잠깐이었지만. 그래서 뭐 나름 대한민국에서 가장 내노라 하는 사람들하고 어깨를 겨루고 정말 직사 대접을 받으면서 예. 뭐 아주 짧은 시간에 어떤 뭐랄까 신분 상승이랄까요. 그러니까 예. 하늘과 땅을 이렇게 경험을 해봤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초심을 잃고 좀 뭐랄까요, 제가 좀 쟁이라는 부분을 망각하고 좀 중간에 좀 안 좋았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 내가 편하게 좀 하려고 그러고 예.
내가 낸데 날 좀 대우를 해라 이런 게 좀 있었어. 그 기간 동안에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좀 바닥에서 그 10년 전에 그 초심을 가지고 그 간판 만들면서 그 시장 바닥에서 간판 만든 그 마음으로 다시 몸을 쓰고 아 내가 뭘 때문에 일을 하나 뭐 때문에 내가 어떤 부와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일 때문에 일을 하는 거다 그거에 대한 어떤 쭉 그 생각을 좀 정리를 하면서 예. 그 일 외에 주어지는 보상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냥 잊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오로지 일에서만 보람을 찾지 떠받들거나 이렇게 이빨리 말하는 사람들 경계하고 제가 예. 멀리합니다. 멀리하고 노드에서 쫓아버려요. 예. 그 무조건 나한테 뭘 기대하거나 바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아첨이나 이빨린 말을 하지 나를 진짜 위하는 사람들은 항상 나한테 싫은 소리, 굳은 소리 그 다음에 비판하고 이런 거를 제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에 한 팀 있습니다. 한 팀 소규모로 한 팀 운영이 되고 예. 있고 큰 회사의 한 팀 개념이고 그 외에는 다 저희가 그냥 아웃소싱 다 주는 개념으로 그렇게 가고 있죠. 중심 찾는 게 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나오면은 기웃거리지 않게 돼 있죠. 네. 기웃거린다는 게 사람이 이것도 관심 있고 저것도 관심 있고 뭐 이거 잘한다 저거 잘한다 하면은 내 본질에 있고 그래서 저도 재정적으로나 많이 한번 추락을 하고 이제 다시 마이너스 통장 빚 다 갚고 다시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거품을 많이 뺐어요. 옛날에 막 거느리고 다니고 필요 없는데도 막 이렇게 네. 사람들 세를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좀 부질없더라고. 예. 근데 젊은 나이에 이런 예. 경험을 하는 것도 정말 그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젊었을 때 고생은 금이다. 예, 네. 사소한다. 그렇죠. 근데 그 방금 뭐 거품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예.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그 대표님 생각에는 스스로 어떤 바닥을 쳐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잠재력과 그 능력이 있어서 예. 다시 또 좋아하시는 일을 또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뭐 그때도 저를 잡아준 거는 작업에서 오는 그 희열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스타들이 왜 보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되게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뭐 도박이나 마약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을 세워주는 뭔가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스타들도 기획사의 어떤 꼭두각시 역할밖에 못하지 예. 자기가 진짜 손에 쥐고 있는 뭐 작곡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자기를 이렇게 세우는 자기의 핵심 원동력이 있었더라면 누가 갑자기 하늘에 띄워졌다가 때려쳤을 때 뭐 부서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너무 지나치게 그냥 그 남한테 저기 기획사나 이런 데 의존적이고 그 순간이나 상황에만 의존하고 그 인기든 권력이든 영원하지 않거든. 모래시계거든. 이게 그쵸. 사라지게 돼 있어. 네. 그 솔직하게 예. 정말 이렇게 숨김 없이 이런 예.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한 게 예. 이런 위치까지 올라오신 분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모셨지만 그리고 네. 너무나 좋은 인터뷰도 많이 했지만 정말 네. 대표님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속 시원하게 그 네. 자기의 장단점을 이야기를 하고 예. 정말 힘들었던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예. 보통 용기가 없으면은 사실 예.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예. 이런 작품이 나오고 예. 앞으로도 정말 얼마나 더 멋진 그 일들을 저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진짜 기대가 돼요. 이거 꼭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예. 사람들에게 이재석은 광고인이다. 예.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 이렇게 어떻게 본인이 이렇게 알려지고 싶으신지.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 네. 알려지고 싶은 거는 제가 진짜 되고 싶은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투영되는 걸 거고 그 투영되는 거는 본질을 완전히 투영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여지는 것보다는 내 내면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계속 갈구를 하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얘기한 게 지덕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주위에. 네. 사람 좋고 매력적인데 참 용감하고 이렇게 용기 있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이 세 가지를 균형을 잘 맞추고 싶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인간상입니다, 사실은.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네. 그 이재석 대표님은 예. 광고 예술이 뭐다라고 예.
얘기를 하자면은 가장 현대미술, 가장 대중예술로 탈바꿈해서 내가 30초 동안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만이 기업들이 살아남을 그 시간을 나는 대중들을 위해서 선물을 주겠다, 광고를 통해서. 그 시간 동안 즐겨라. 이렇게 가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그 기업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대표님의 커리어는 정말 그 5년, 10년이 아니라 정말 50년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할 거라고 분명히 생각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덕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